안녕하세요, 레드알pm 정승입니다. 네, 트렌드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네, G90 LWB 롱바디. 롱휠베이스. 네, 리무진. 옛날 말로는 리무진. 신형 출시되고 롱 휠베이스 모델이 추가로 선보였습니다. 네, 빨리 나왔죠, 생각보다. 원래는 하반기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요. 일반 스탠다드 세단 모델을 내놓고 어느 정도 텀을 가진 다음에 왜냐면 좀 팔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나서 리무진 모델을 선보이는 반면 거의 동시에 나왔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그렇죠. 롱 휠베이스 모델은 목적성이 뚜렷합니다. 더 대우받기 위해서. 그렇죠. 이거는 오로지 2열 부분을 위한 공간이죠. 네. 자, 근데 저희가 왜 둘 다 1열에 타 있냐? 일반 세단 모델하고는요 다른 차예요. 이게 같은 G90인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정말 이 극과 극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달라요. 네. 그러면 이 차의 일반 세단 모델과 다른 부분부터 먼저 파워트레인은 공유합니다. 엔진 3.5L 터보 트윈 터보 엔진 공유를 하는데 유일하게 이 모델만큼 제네시스 최초 그리고 현대자동차 최초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유럽에는 디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었는데 그건 유럽 전용 모델이었고 특히 기아에서만 있었고 현대는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가솔린에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기적으로 터빈을 돌리는 슈퍼차저가 이제 붙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슈퍼차저가 아니라. RPM에서 배기가스가 적으니까 터빈이 돌아가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거를 전기 신호로 돌려주는 거예요. 모터로 늘 돌려서 이 압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꽉 채워놓는 거죠. 이터빈 같이. 네. 그래서 일반 세단 모델은요 이렇게 처음 딱 정차했다 가속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출력을 몰아넣어서 숭 하고 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RPM이 올라갈 때까지는 얘가 좀 순하다가 RPM이 올려서 배기에서 이제 터빈이 막 돌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최대 토크가 쫙 이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얘는 처음부터 그냥 쑥 가버립니다. 이 되게 특이한 게, 그래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가 먼저 굴리고 엔진이 붙잖아요. 근데 얘는 전기 모터가 구동을 하진 않아요. 그냥 터빈만 돌려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얘 엔진의 목적은 뚜렷해요. 5.0 자연흡기를 완전히 대체하고 그거보다 더 출력도 좋고 효율도 좋고 반응성도 좋은 엔진을 만들어낸 거죠. 특히 완성한 거죠. 초반에. 저 RPM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어차피 이 엔진이 가진 힘이 워낙 좋고 엔진이 어느 정도 돌아간 이후에는 운전자가 체감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서 가속이 상당히 스무스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초반이 문제거든요. 네, 이 그렇죠. 거대한 그리고 2.3톤, 4톤에 이르는 이 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무겁고 길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움직일 때 처음에는 좀 힘겨워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붙으면서 처음부터 최대 토크를 최대한 꺼내서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지면에 싹 뿌리니까 그냥 부드럽게 쓱 하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플래그십 세단이 갖춰야 돼. 특히 롱바디 모델을 갖춰야 돼. 미끄러질 때 쓱 움직이는 게 처음부터 맞아요. 딱 시작이 네, 됩니다. 네. 이게 세단과 가장 큰 차이죠. 여기서 딱 출발하면 LWB를 사야 될 이유가 이래서 사는구나 라는 게 그냥 바로 느껴져요. 그 이후부터는 똑같아요. 근데 이 초반 그리고 그 다음에 전개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게 너무너무 세팅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도 플래그십들이 자연흡기, 그러니까 뭐 12기통, 8기통 자연흡기를 쓴 이유가 이게 리니어하게 출력 전개가 싹 되기 때문에 울컥거리거나 뭐 주춤거리거나 이런 걸로 인한 승차감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자연흡기를 쓰는 건데 얘는 그거를 전기 모터로 완전히 다 해결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세단 모델은 프리뷰 전자식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네. 근데 롱바디 모델은 기본이 에어서스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하기는요, 이거부터 세팅 잡았어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G90 신형 개발을 할 때 롱바디 모델부터 에어서스의 세팅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일반 세단 모델에도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움직임과 최적의 요값을 잡고 승차감을 완성할까를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LW 개발할 때부터 에어서스는 3챔버를 넣고 멀티챔버를 넣어서 어느 정도까지 위아래로 움직이고 롤을 어떻게 잡아주고 피칭을 어떻게 잡아줄까 다 계산을 끝낸 다음에 완성을 하고 그걸 그대로 스탠다드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게 일반 세단하고 얘라고의 승차감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얘는
얘는 정말 그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장점이 있죠. 이렇게 요트 타고 무리를 싹 잔잔한 무리를 가듯이 그렇게 싹 갑니다, 얘가. 노면이 어떤 상태든 다 지워줄게. 예. 이 느낌이에요. 도리동실 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세단은 약간 거칠게 반응하는 편도 있고, 기본적으로 약간 좀 단단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방지턱을 지나거나 이럴 때 잔진동은 에어서스가 충분히 걔가 혼자 역할을 다 해요. 근데 이제 그 에어서스가 할 수 있는 찰랑찰랑한 한계를 딱 넘어가면서 댐퍼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그 댐퍼가 좀 단단해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 그냥 바로 안으로 밀려오는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특히 2열이 그랬었어요. 네. 1열은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2열이 좀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앞에서 장애물을 터덕하고 지나가면 뒤에는 그냥 삭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고급스러운 에어 서스펜션. 그렇죠. 이래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이게 네. 에어 서스펜션. 제네시스도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롱바디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요. 여기서 브레이킹 들어갈게요. 보이시죠? 저희 머리 안 숙여지죠? 네. 머리가 안 숙여진다는 건 뭐냐면 스탠다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껐덕껐덕하게 돼요. 왜냐면 앞에 에어서스가 순간 힘을 빡 줘서 수평을 유지해줘야 되잖아, 앞뒤 바퀴를. 근데 그걸 잘 못했거든. 좀 반응이 느리거나 아니면 거의 못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뭐 풀제동을 걸면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 다니면서 한 40% 정도의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제동력을 쓰잖아요. 그때는 그냥 앞뒤 바퀴가 똑같이 수평을 이 유지해요. 상태에서 브레이크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근데 이 상황이 아닌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피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쪽 에어 서스펜션을 먼저 꽉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어를 잘하는 거죠. 앞뒤 제어를 얘가 스스로 타각과 엑셀과 브레이크에다가 늘 계속 그 에어서스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야, 높낮이를. 예. 스탠다드도 좌우 롤은 어느 정도 잡았어요. 근데 얘는 더 잘해. 얘는 더 잘해. 그러니까 얘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에어서스가.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부터 세팅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세팅이 상당히 조화로워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삐걱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하면서 생겼던 뭐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단점이 얘에 와서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게 똑같은 하드웨어인데 다를까? 그러면서 막 여러 상황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가장 마음에 드는 세 번째, 차체가 5m 40몇? 5.4m라고 보면 돼요. 네, 5.4m. 엄청 길죠? 근데 롱바디란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5.4m면 지금 신형 에스컬레이드 스탠다드랑 비슷하거든요. 네. 후륜 조향 시스템. 이 일반 세단 G90 모델은 옵션 사양입니다. 근데 얘는 기본 사양이에요. 네. 리무진은 긴 차체를 좌우로 코너로 들어가고 돌아 나가고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일반 주행에 있어서 차선을 바꾸고 이렇게 했을 때 길다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건 뭐냐면 저희가 조향을 했을 때 저속에는 뒷바퀴가 반대로 움직이잖아. 앞바퀴가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걸 운전자가 못 느끼게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코너를 돌아가는 거죠. 조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를 막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운전자가 못 느끼는 게 원래는 그 목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운전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리어힐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전혀 차의 사이즈를 그러니까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정도로 후륜 조향의 이 세팅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특히 뭐 유턴하거나 이럴 때도 5m 40에 이르는 전장이 돌아 나가는 걸 체감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차선 바꿀 때의 민첩성이라든지 특히 저속에서 뿐만 아니라 고속에서 조향 같이 들어가면서 선회성 향상시켜주는 제네시스가 각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후륜 조향.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정도 뭐 4도인가 3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2도 4도. 예. 근데 그만큼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막상 타보면 이 LWB는 이 각도로 또 충분하구나, 충분 이상이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막 각도가 많이 꺾이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도 뒷바퀴가 돌아가야 이게 아니거라요. 운전자가 체감 못해. 근데 운전을 편하게 만들어줄게.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뭐 일반 세단 모델하고 여기서 봤을 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동일해요. 음. 언뜻 보면 동일한데 디테일 요소들이 달라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좀 다르게 하죠. 범퍼 디자인이 먼저 달랐어요. 네. 일반 가장 세단하고는 눈에 띄는 건 크롬 라인. 음. 요거 이제 그거 같죠, 마흐바이. 마흐바. 마이바흐가 이렇게 범퍼 아래 크롬을 싹 넣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막 웅장해 웅장해 보이게, 보이네. 눈에 확 띄게.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이게 더 훨씬 커 보입니다, 차가.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 밑에는 다 뚫어놨잖아요, 지금. 에어덕트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이쪽도 그릴이 다 뚫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열려 있는 예.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고, 확실히 이번 지구공 화이트가 이쁜 것 같아요. 예. 밝은 색이 예쁜 것 같아요. 차가 훨씬 더 커 보이면서도 얘는 또 저희 그 일반 했을 때도 무광이었잖아요. 얘도 그건 것 같아요. 얘도 추가금 들어가는. 일반 세단 모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 중에 가장 얇은. 네. 가장 비싼 헤드램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예쁘기도 하고 표현력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턴 시그널 램프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두 줄 들어가고 차 감고 들어가는 듯한. 여기도 이렇게 이중 구조예요, 그릴이. 두 개로 돼갖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거 이제 일반 세단 모델하고 공통된 사항.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제 이 차가 뭐가 다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세단 모델하고. 2열 도로가 엄청나게 길죠. 여기. 네. 그러니까 요만큼 실베이스 더 늘려줬다고 보시면 돼요. 한 이 정도가 더 늘어났겠죠. 19cm. 19cm. 네. 그러니까 차에 있어서 한 5cm만 늘어나도 정말 큰 겁니다. 2cm만 늘어도 엄청. 근데 그게 무려 19cm가 길어진.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지구공인데다가 옆에 쓱 지나가는 왜 이렇게 길지 하고 시선이 싹 따라가게 되죠. 그렇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뭔가 요쪽에 오면은 딱 네. 다르다는 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여기 휠이에요. 네, 전용일. 요거 뭐 많이 봤죠? 요것도 이제 그 마이바흐 스타일이죠. 이제 요런 불판이. 휠들이 다 불판. 마이바흐 스타일로 했죠. 그러니까 요거로 동일하게 가져간 거는 좀 유사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롱바디야.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 이제 제네시 G80에서는 거의 흡사한 휠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에 와서는 약간 어쨌든 디자인을 조금씩 더 손을 봐서 같지만 다른. 이거 그리고 롱바디 모델만 적용되는 네, 휠입니다. 전용 모델이에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20인치. 그러니까 일반 모델은 몇 가지 휠 옵션 사양이 있잖아요. 얘는 이게. 얘는 그냥 기본구성. 네. 그리고 캘리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색깔이 좀 독특해요. 동색으로 해갖고 원래 저 제네시스가 자주 쓰는 코퍼 컬러. 네. 그거 사용해갖고 들어가고요. 이렇게 리어 뒤쪽으로 오면 여기도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일반적으로. 크롬 라인들이 조금 변화가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저도 어디가 정확히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딱 두 대를 세워놓고 보지 네, 않는 네. 이상은 거의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제네시스 신형 지구공이나 하시는데 네. 여길 보면 이제 완전히 늘어난 네. 이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갖고 가는 것도 요번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되게 예뻐요. 네. 처음에는 좀 어색한 네.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바디가 흰색이 되면요, 이게 되게 잘 삽니다. 네. 이 라인들이. 네. 그리고 이거 램프의 시인성도 굉장히 좋아서 잘 보이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넣었어요. 네. 제일 비싼 건 없고, 제일 어떻게든 고급스럽게 어떻게 보면 우아하게 어떻게 하면 품위 있게 보일까라는 거에 고심한 흔적들이 많죠. 그리고 이번 신형 G90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이 롱바디 모델이 사실 이전 모델만 해도 좀 어색했었어요.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보면 억지로 늘려놓은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예전에는 비필러를 두껍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셋이 강성이 좋아지면서 여기를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일반 세단 모델처럼. 그래서 지금 S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금 플래그십들이 여기가 그냥 다 아주 예전에는 여기가 이만한 게 들어가갖고 여기에 강성을 어떻게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얇게 해도 창문을 여기까지 이렇게 쭉 빼도 강성이 다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훨씬 눈이 보는 게 편하죠. 그래서 어색함이 없어요. 롱바디 모델인데도 상당히 잘 빠진. 또 하나 마흐바이 스타일인 게 이거 무광 같은 크롬. 요게 이제 플래그십 최상위 모델에 쓰는 그 특징 중에 하나죠. 시동은 이쪽에 있습니다. 눌러주면 온대는. 보여드릴 거는 일반 세단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스탠다드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것만 좀 달라요. 이런 건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뭐 매트리스, 그러니까 그것도 스탠다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 앰비언트도 표현 잘했고, 히든으로 앰비언트도 표현 잘했고, 여기도 똑같고,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완전히 다 똑같아요. 1열에서 느끼는 건 다 동일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스탠다드 완전히 동일하다. 어차피 휠베이스 늘려서 롱바디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일반 모델 보여주면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소재. 그렇죠. 각 층을 나눠갖고 소재를. 스티치도 잘했고, 이 만지면 느낌이 되게 좋아요. 확실히 고급스러워. 정말. 가죽, 스티치, 금속, 장식, 다시 가죽. 이 마감도 그렇고요.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썼더라도. 맞아요. 컬러를 이렇게 다르게 쓰는데도 이 고급감이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가 해치지 않고 서로 잘 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거나 피부가 닿거나 이럴 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버튼이 정말 다 커요. 다 커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대충 눌러도 다 들어가는 이런 편의성 그런 것도 좋고 뭐 G90 신형 나오면서 좀 이슈됐던 거는 뭐 뭐니 해도 자동문. 그렇죠. 예. 이쪽에서도 이렇게 열 때는 눌러서 열고 그래서 딱 요만큼만 열린다.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열리게 하는 이유는 문콕을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차가 있을 때. 근데 확 이제 열리면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예 기본으로 밟고 여기서 또 살짝 밀면 모터가 도움 줘요. 도움을 주기 때문에 뭐 요게 적응되면 또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닫을 때는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조금 빨리 닫히는 경향이 좀 있다. 좀 슥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응. 좀 급해요 성격이. 예. 자, 2열은 이렇게 타서 문 닫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일반 모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버튼 눌러서 닫으시죠. 저쪽 버튼 눌러서 닫아도 됩니다. 근데 1열에서는 2열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제일 그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부모님들 타시면 아직 이거에 익숙치 않거든요. 닫는 것도 익숙치 않고 여는 것도 익숙치 않아. 그래서 이 문을 막 열려고 막 뭐 찾으시고 맞아. 창문도 누르고 막 이렇게. 손잡이도 없고. 네, 또 닫을 때는 또 이게 모터가 도움을 안 주면 되게 무겁거든요. 워낙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뒷문도 앞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시트는 컨트롤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저희가 이게 눌렀던 버튼 있잖아요. 그 옆에다라도 만들어 주셨어야 돼요. 일반 모델까지는 저희가 이해합니다. 근데 리무진만큼은 보세요. 도어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일반 모델은 한 요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도어가 이만큼이에요. 한 이만큼 긴 것 같아, 이만큼. 그리고 먼저 언급드린 대로 모터 힘을 받는다고 해도 무거워요, 문이. 엄청 무거워요. 열고 닫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롱바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죠. 이게 지금 세팅을 해놨나 모르겠네. 했는데 세팅 안 돼 있네요. 됐다 세팅해놨다. 왜 가끔 세팅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 이 버튼 하나로 이렇게. 네, 여기 이제 레스트 모드죠. 표식 모드로 하면 저희가 말하는 회장님이 이동하실 때 필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조석은 이렇게 앞으로 밀고. 저게 이제 앞으로 접혀도 사이드 밀러에 최대한 안 걸리게 이렇게 각도를 만들었다. 요것도 저희가 그 일반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세단에도 예전 모델들은 여기 운전석에서 보면요, 저 사이드 미러 걸려요. 이 시트에. 막 빼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롱바디 모델하고 세단하고 하나의 또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발 잠깐만.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 맞닿아요, 세단은. 네, 두 개가 맞다. 맞닿아요. 근데 얘는 이만큼 공간이 더 있습니다. 그만큼 공간이 더 길다는 소리죠. 옵션이지만 여기에 발 마사지 기능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마사지가 저희가 일반 때도 그랬나요? 잘 모르겠어요. 일반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이 롱바디는 마사지 기능을 키잖아요. 그럼 이제 볼이 이렇게 등에서 눌러주고 하는데 이게 눌러줄 때 전기적 신호를 보내요. 우리 그 패치 뭐 근육통 이렇게 붙이는 거 요즘에 그 하는 마사지기. 클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어깨에서부터 이게 나와서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찌릿찌릿 줘요. 그래서 이걸 계속 켜놓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막 롤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자극을 좀 주는 거야. 네, 전기적 신호를 줘서 이게 새로운 느낌이네. 근데 되게 편하네. 그러면서 자꾸 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는 운전석 그리고 여기 회장님석, 네. 회장님 옆자리 이렇게 세 개 되고요. 조석은 안 되고. 안 돼요. 얘는 일반도 똑같아요. 네. 세단 모델도 얘는 안 돼요. 여기가 이제 제일 핫바리 자리니까. 그 G90은 여기는 제일 대우를 못 받습니다. 운전하고 여기. 여기 타시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반하고 다른 점은 이게 생겼습니다. 네. 공간 채워주는 거 해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생겼고요. 컵홀더도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그 G90 신형으로 바뀌면서 처음 적용되는 디스플레이. 기능들이 다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락 걸어서 안 움직이게 할 끄고 그럼 평소에 꺼놨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켜고 돌리면 됩니다. 딱 풀어줘야지. 락 풀어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조작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커튼, 양쪽 커튼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고요. 조명도 다 조절할 수 있고. 그럼 조명 켜지죠. 그리고 조명 시원함, 뭐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컬러도 바꿀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차량 전반적인 기능을 다 여기서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잘한 게 해상도도 괜찮지만 반응성이 좋아요. 네,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이고 좋아요. 그리고 저기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다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숙지하고 나시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용이한. 그러니까 시트도 뒤에서 1열도 조절할 수 있잖아요. 1열도 마찬가지고 1열 메인 모니터에도 뒷자리에 마사지 기능이나 이거
등받이 뭐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어. 문만 안 돼. 문만 하면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조절하실 수 있는 거 여기 물리 버튼 다 만들어놨습니다. 물리 버튼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 분들은 모르실까 이게 봐. 편해요. 어. 바로바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문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는 좀 보완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거 어떻게 열어? 버튼 있잖아, 버튼. 버튼 눌러야 열립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 안에도 되게 부드러운 소재로 감싸놔요. 그러니까 뭘 넣어놨어도 따글따글 소리 나지 말듯게. 이런 거 하나하나도 꽤 많이 신경을 쓴. 신경을 참 많이 썼어요. 신경을 진짜 많이 쓰긴 많이 썼고.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넓죠. 지금 앞자리도 되게 최대한 편하게 맞춰놓은 거거든요. 근데도 뭐 뒷자리 어마어마하니까. 허무할 정도로 넓습니다. 폼할 정도로 넣고 여기 수납하면 보통은 이제 여기다 뭐 와인 냉장고나 뭐 이런 거를 하겠죠. 근데 아마 추가로 나중에 여기다 냉장고 될 것 같아요. 조그만한 거 들어갈 것 같아요. 막쇠살이나 뭐 그런 식으로. 옵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리무진인데 왜 냉온 이런 것도 없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게 아직 안 는 것 같고. 그건 이제 연식 변경이나 이제 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편의 사양이나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보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리무진에 맞춰서. 냉온 컵홀더도 거의 기본 수준이 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건 좀 보강이 들어갈 것 같지는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소재, 그리고 뭐 스피커 중앙에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듀얼 썬루프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간해주는 풍요로움. 그리고 시트 높이도 너무 좋아요. 뒤에 앉으면 앞에 전방 시야가 다 보여. 보통은 뭐 앞에 이제 리무진, 그러니까 이런 플래그십들은 1열 시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모니터까지 붙어 있고 그러면 시야가 좁을 수 있는데, 스탠다드는 한 요 정도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느낌이 약간 답답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멀리서 이렇게 앉으니까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사실 일반만 돼도 진짜 넓습니다. 진짜 좋은데 얘를 타보고 나면 일반이 작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트렁크 트렁크는 동일해요. 일반 세단 모델과 이런 방법은 동일하고, 공간도 스탠더랑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 없고, 다른 점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용 배터리가 여기 딱 들어가 있다. 48V. 생각보다 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커요. 배터리 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델은 여기 파였어요. 수납 공간 할 수 있게. 파에서 리피어키 들어있죠. 리피어키 들어있는데 여기는 배터리가 딱 들어있다. 리무진 모델은 48V 마일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거 차이 말고는 동일합니다. 공간도. 아우, 다칠 때도 고급스러워. 잘 다쳐. 물론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반 모델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상당히 지불을. 많죠. 근데 뭐 에어서스라든지 후륜 조향이라든지 그런 게 다 기본으로 적용되긴 하더라도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스탠다드도 보통 지금 구매하시는 분이 1억 2천 정도의 구매를 가장 많이 하신대요. 왜냐면 뭐 에어서스도 넣고 리어 휠도 넣고 뭐 이렇게 넣다 보면 9천에서 시작해서 1억 2천 정도까지 해서 가장 많이 하는데, 얘가 지금 1억 옵션 다 넣으면 1억 7천, 8천 정도 할 거예요. 2천은 1억 8천 얼마예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좋아야 돼요. 네. 그 가격 지불하면 차가 안 좋으면 이상한 안 겁니다. 좋으면 이상한 거지. 그리고 그 정도 가격이 되면 정말 내놓으라 하는 경쟁 모델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너무 많고 정말 살 수 있는 모델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지궁 롱바디가 저희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플래그십 세단 그리고 롱바디 모델을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만들었다. 그동안은 현대차의 롱바디였고 이제는 제네시스의 첫 번째 롱바디가 된 거죠. 세단도 그렇고. 물론 네임밸류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뭐 1, 20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의 가치 그리고 값어치는 그렇게 평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제네시스 신형 지구공, 그 중에서도 리무진 롱바디 모델 시승해봤는데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드RPM 네, 트렌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